말에 저는 고졸 취업을 했던 거죠.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직업을 교사로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왜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었는지, 퇴사 후에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는지까지를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때는 2010년 1월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졸 취업을 했던 거죠. 텔러라는 업무를 1년 2개월 정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창구에 앉아서 고객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항상 했던 멘트가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S증권 유경옥입니다. 그때 당시 근무를 하면서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학교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20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대학교를 막 이렇게 거닐고 다니고 남자친구들도 사귀고 그냥 그렇게 대학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로는 대졸로 취업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고졸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그 직무가 같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배운 양이 다르고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직급도 다르겠고. 그런데 사실 저는 뭔가 제가 하는 업무도 물론 많이 배울 점도 많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직무였지만 대학교 나온 선배분들의 그런 직무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게 힘든 건 줄 그 당시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딱 피부로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럼 그 직무를 하지 못하느냐.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었어요. 장기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대학을 가서 뭔가 더 배우고 그런 입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취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 문제였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등록금을 낸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약간 주저했던 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어느 정도 모으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퇴사할 쯤에는 거의 한 3학년 정도를 만약에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때 다녀도 될 정도의 등록금을 제가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전공책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런 것도 왠지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9월쯤에 이제 대학을 넣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넣었는데 저의 목표는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 4년제에 들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보다는 주간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등록금을 모았으니까 다른 건 아르바이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방법으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세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장 수시를 넣어보는 거예요. 9월에 넣을 수 있는 수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시에서 만약에 수능을 전혀 넣지 않고 그냥 내신이랑 혹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가 수시였고요. 두 번째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능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제일 후순위로 제가 밀어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직을 한 다음에 만 3년이 지나는 해부터 대학을 갈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했고 현재는 졸업을 한 친구들도 많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잘 가더라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을 고려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일단 수시를 넣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거는 입학사정관제였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전 진짜 아직도 그 날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바로 2010년 10월 19일이었죠.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건 알고 있었지만, 한 10시, 11시쯤에 나온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도저히 인터넷을 켜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일을 하다가 당이 다 끝나고 오후 5시쯤이었어요. 잠깐 딱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켜가지고 결과를 딱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합격했다는 그 글을 봤을 때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구나. 그런, 그런 생각이 막 진짜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기회가 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이렇게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었죠. 그런데 그 주에 바로 면접이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무려 1박 2일 면접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면접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붙은 게 어딥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뭐 자기소개니 뭐니 이런 거. 예전에 회사 취업할 때 준비했던 것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막 예상 그 면접 리스트 같은 걸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요일날 1박 2일 면접인데 그 전날인 금요일날 회식을 엄청 오랫동안 한 거예요. 또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또 먼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이렇게 술도 마시고 했어요. 새벽까지 막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갔는데 걱정이 된 거죠. 내일 아침부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딱 토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절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1박 2일 면접을 보고 그러고 이제 11월 달에 실제로 진짜 최종 합격을 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축하한다고 송별회를 감사하게도 열어주셔가지고 오리고기에 뭐 소맥, 뭐 양주 이런 거를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간 대학교 OT에서는 이제 안주거리가 부족하다면서 깡소주에 새우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저는 대학교를 정말 이제 4년 동안 그냥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붙은 것은 정말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기적이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막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레질을 하잖아요. 근데 막 힘들 수 있는데, 그 걸레질마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대학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그저 열심히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적 관리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제가 특성하고 나온 그게 있어서인지 경영학과에서 전공 과목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양 과목 굉장히 잘 안 나왔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좀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열심히 보게 되고 이제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걸 다 누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홈페이지를 또 막 보는데 홈페이지에서 교직이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영학과인데 교직이수가 된다고 하고 그 교직이수는 당장 2학년 1학기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너무 재밌었고요. 그 추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한번 교생 실습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생 실습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큰 경험이냐. 무조건 그 교생 실습 하나만 바라보고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했는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제 옛날 같아서 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뭔가 짠하면서도 예쁘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너무 공감되고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쪼르르 와서 저한테 해주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밌는 거죠. 이거 너무 재밌어 버리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완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계속 뭔가 욕심이 생기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의 업무를 조금씩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랑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진짜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책임감도 엄청 막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봉사활동 같이 가서 봉사했던 거, 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청소 지도까지 정말 갖가진 일을 해보면서 이거 정말 자꾸 기억에 남고 정말 이거 해보고 싶은 직업이다 라는 데까지 오게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랑 어울리고 뭐 추천도 해주시고 하셔서 한번 저도 이제 직업으로 좀 더 가까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생 실습이 끝나고 이제 많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교생 실습 사실 지금 생각하면 수박 겉핥기였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무시 못해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교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가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될 것 같다. 도전하지 않으면 사실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교생이 4월에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에 사전 예고라는 게 떴어요. 사전 예고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 어떤 과목의 선생님을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사전 예고예요. 근데 너무나 감격적으로 제 과목을 서울에서 11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냐면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봤던 해당 연도 전년도에는 0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진짜 많이 뽑았다고 했는데 5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11명을 뽑는다는 티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일단 홈페이지에 가서 기출문제를 막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출문제를 딱 봤는데 웬걸?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근자감이었죠. 완전한 근자감이었습니다. 제가 10월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근자감으로 인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열의를 이제 불태우게 된 거죠. 사실 임용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단건화였는데요. 임용 준비에 대한 팁은 혹시나 원하시면 나중에 스페셜 영상으로 임용에 대한 팁만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최종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그간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스페셜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막 다 돌아보고 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간간히 스페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저한테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그걸 보고 기획을 해볼 테니 언제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고졸 취업을 한 친구나 고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 더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너무 당장 앞에 있는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내가 대신 기회는 제가 잡아야겠죠? 기회를 잡아서 뭐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고민하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교사를 하면서 유튜브라는 것을 접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 기회를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도 옥티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옥티였습니다.